자, 여러분들 99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 금액은 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죠. 여기서 보면 주된 사무소가 2억이고요.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할 때마다 얼마예요? 1억씩 추가로 하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 4억 이렇게 되죠.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5번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손해배상 요건 1번, 여러분들 교재 1번, 2번과 2번을 보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요건은 자, 손해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요건은 중개행위를 있어서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돼요. 이때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요건이 안 되죠.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 다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사무소를 어떻게 돼요? 타인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 기본적인 조건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자,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폈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손해배상 요건이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개법인이 이계 분상을 둔다면 최소 얼마? 4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4억 이상.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은 손해가, 자,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지만, 자, 개업공개사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업무보증을 1억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제에다가, 그러면 1억 5천짜리 판결문을 들고 갑니다. 공제. 그러면 1억까지만 주죠. 내가 연대보증을 해준 것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그런데 5천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공제에서. 그러나 이 5천만 원 소멸되지 않고 개업공개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취득 의뢰인에게 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취득 중개 의뢰인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것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이전한 자에게 그 물건의 상태가 난지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자료출을 거부한 경우 확인설명서에 자료출을 거부했다고 기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 전에 확인설명 부분 했죠. 확인설명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불응했어요. 근데 불응한 사실을 권리지정인에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시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3번에 개업공개사는 보증기관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하거나 공탁의 경우 부적금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자, 일단은 손해배상 지급하죠. 일단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는요.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고요. 다시 가입을 하는 거고, 공탁은 어떻게 된다? 자, 공탁은 부족한 금액, 이거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보전한다. 이렇게 된 거죠. 보전한다. 이거는 며칠 이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이고요. 공탁 부족한 보전입니다. 며칠 이내다? 15일 이내. 자, 날짜 15일 정도 구분해 보시고요. 조심할 것은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보전 이렇게 하면 틀려요. 공탁 다시 가입 틀립니다. 보증보험 공제가 다시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부족한 보전하는 겁니다. 이 문장들 조심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서 등을 보증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의 합의서, 화해조서 이런 것들, 판결문 이런 것들이 그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죠.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1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까지 신고된다. 자, 특수법인이 할 때 2천만 원은 틀려요. 1천만 원은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부분에서 뭐냐면 요거는 일단 지역 농업협동조합만입니다. 농업협동조합만이 해당되고 자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산림조합이라든가 산업단지관리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 일반 법인과 같이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의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자,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것이고 자, 이것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들은 경우 분사무소마다 이거는 추가로 설정 2억 분사무소는 어떻게 되죠?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리을에 보면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있죠. 자, 보증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 신고한다. 보증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을 바꾸고자 할 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란 자 바꿀 거를 바꿔서 하고 난 다음에 해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공제로 바꿉니다. 보증보험을 해제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제 가입하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보증보험 해제하라.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개인이죠. 업무보증 얼마? 1억 원 이상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한 후 업무보증 설정 신고서에 업무보증 설정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나 언제나나 항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나오면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예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자가 나오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는 예외가 있어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경우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와 손해배상합의서 판결문 등을 첨부해서 보증위원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일단은 합의서라든가 이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오라 그랬죠. 그거를 가서
보증인이 직접 제출하면 돼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하면 자, 회수할 수 없어.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연도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하며 증명서를 갖춰 등록처에 신고해야 된다. 자,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이런 업무 보증 설정해야지만 이걸 등록관청에서 확인해보고 뭐를 교부해줘요? 등록증을 교부해주죠. 자, 그러면 또 이제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완성되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에 관해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보면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해줘야 돼요.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다 소재지 어디다 설명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야지만 된다. 자, 그럼 5번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요건이었죠. 자, 그러면 29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금액 1,000금액 이상 보증을 설정하고 서류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농협이죠. 자, 금액을 한번 볼까요? 자, 금액 기본적으로 기억해놔야지만 되죠. 자,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얼마?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는 얼마 이상이죠? 1억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 개업공개사였죠? 얘는 얼마? 1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었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농협, 자, 아까도 잠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농협은 일단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얘 특수법인이죠.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인데 농협 말고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얘네들은 일반 법인과 같이 금액으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보면 29번 부분 했죠? 29번에 기억 부분 했죠? 자, 니은 부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 그 손해 배상 책임이 자,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할 때 10일 이내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된다. 자, 이게 며칠이었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라. 며칠?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일단 다 틀린 거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 손해배상 책임 제도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보증보험 1억 건의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라던 중 보증보험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제가 운영하는 공제소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보증보험에서 공제로 바꾸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어라 라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때 5월 달에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연대보증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중간에 공제로 바꾸자 한다.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라는 얘기는 뭐였었어요? 일단은 공제에 가입해서 신고하고 보증보험을 해제하는 얘기. 보증보험을 해제하고 공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순서를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서라든가 화해조서, 판결문 등을 어디다 제출? 보증기관에 제출해 줘야지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거는 이번은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신고 시에는 보증보험 증서 4번, 공제증서 4번, 공탁증서 4번 중 일부를 구비해서 신고를 하라라고 했었죠.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4번에서 업무보증 설정 신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의뢰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의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했습니다. 일단은 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내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양도대여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자, 금원을 횡령을 했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다. 자,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A와 B에게 업무 보증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자, 일단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보증 기관, 기간, 소재지, 그 다음에 금액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복사본, 사본 하나 교부해 줘야죠.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업무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를 쓰는 법인은 농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 법인과 같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자 보죠. 법인 주된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부책 1억 있죠? 농협 1천만 원 이상인데요. 농협 말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바로 일반 법인 여기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최소 금액이죠. 최소한 얼마 이상 설정하라. 최소단입니다. 그 이상 설정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경과실. 자, 고의 또는 과실에는 이 과실은 경과실, 중과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업무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 부적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공탁의 경우 다시 가입한다.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을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다시 해보죠. 이게 문장을 바꿔놓으면요. 정확하게 구분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적금 보전하라 그랬어요. 자, 보증보험 공제 부적금의 보전 틀립니다. 공탁 다시 가입 틀리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거 틀리고요. 요거 날짜 15일 요것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일단 틀린 거죠. 농협 얼마 이상 업무보증? 1천만 원 이상 업무보증 설정. 자, 32번 문제를 보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받아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반납해야 돼요. 며칠이었죠? 7일. 기억은 7일입니다. 요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을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한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건 3개월이죠.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공제금을 공탁금을 손해배상할 때 자,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은 보전하라고 그랬죠. 이건 며칠이었죠? 이거는 자, 15일 됐죠. 자, 기억은 7일, 니은은 3개월, 디귿은 15일. 긴 거부터니까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되겠죠. 니은, 디귿, 기억 3번이네요.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요거 짜맞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숫자 다시 맞추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부분 보죠. 자,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1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식관서, 공제자, 수파하는 자, 계약금 예치전문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치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예금주 명의예요. 은, 보, 신, 채, 공, 전 이렇게 되죠.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 이렇게 됩니다.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어디다가 예치할 수 있다. 자, 예치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그랬죠. 자, 금융기관은 좀 포괄적이죠. 은행도 금융기관이고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신탁업자는 이 신탁업자 밑에 내려와 있죠. 채신관서, 우체국, 예금, 금융기관이죠. 공제사업자 밑에 내려와 있죠. 전문회사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자,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 에스크로우 하죠. 그러면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사업자는 예치 명의자면서 예치 기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이때 예치 명의자에 공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기관에도 마찬가지로 공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1번을 맞고 2번 보면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 관리하는 개업공개사 본인 통장에 이체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의무가 있죠.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약정하라. 인출동의 방법, 인출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라든가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뭐하라, 분리하라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의 없이는, 자,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을 뭐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예치 금액만큼 무엇을 해서? 보증을 설정해서 4번을 뭐하라? 4번을 교배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기 소유 증거 일단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또 3번에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하는 자는 계약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공제는 예치 명의자면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신탁도 마찬가지고요. 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이행 완료,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약정해야 된다. 자,
여기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 그랬죠?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반환차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라. 자,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실비, 거래 안전 등에 대해서 약정하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3번에 2번이 일단 틀린 거죠. 그래서 34번에 공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 금융기관은 공제사업자 등이 예치해야 된다. 요구를 하더라도 자, 개업공개사는 예치를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할 의무 없죠.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했어요? 매수인을 위한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다 되는 거죠.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증거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자,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일단 의무. 자기 소유의 증거와 분리하라는 의무 있었죠?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의 증거와 분리하라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전문회사는요. 이 전문회사였죠? 이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는 됩니다. 그러나 예치기관은 되지 못하죠.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 보장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을 예치할 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중개계약은 해지된다. 자, 지금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이때 당사자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해서 중개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은행, 보험, 신탁업자, 채심관서, 공제사업하는 자, 예치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수령권자는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지금 이렇게 계약금 등을 이 명의로 여기다 예치합니다. 예치했다고 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해지되면 받을 권리자가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심관사, 공제사업하는 자, 계약금 등 예치 전문회사 명의로만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자,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만 권고할 수 있다. 그래 되면 누구는 빠지는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빠지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도금을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 공제사업자 계약 예치 명의로 신탁업자 예치할 것을 권고하는 위해서는 사전에 예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당사자에게 한다. 자, 이런 명의로다가 여기다 예치한다고 해서 담보 책임 진다고 사전에 약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할 때는 예치금에서 보증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얘 명의로 할 때만이지 예치 권고할 때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36번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차무 이행 보장에 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자,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인출한 게 아니라 일단은 중도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예요?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보증서 발급받아서 예치명의자 교부한다. 중도 수령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 중도를 할 때는 보증서 발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 인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자, 절차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건이나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 나왔으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대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범위에 가입한다. 자, 내 명의로 할 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 계약금 등에 대한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명의로 할 때. 자, 여기서 보면 계약금에서 명의로 의무죠. 자, 여기서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4번 교배주라. 자, 4번을 교배주라 이런 거죠. 이때 보증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또 공제나 아니면 공탁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하는 거죠. 공탁 이거 세 개 중에 뭐 한다? 택이라는 거죠. 자, 그거 주의를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자, 5번에 자, 4번이죠. 계약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 신탁업자, 공탁기관, 공제사업하는 자들인데요. 공탁은 빠져야죠. 해당 없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에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에 대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고 그 관계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는 전자문서 제공한다. 5번이 맞죠? 내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죠. 자, 그러면 37번 보죠. 계약금 등의 반환,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거래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작성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이를 금융에 예치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매매는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의무, 자, 개업공개사의 명의로 했을 때 이 네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요거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본에 관한 법률 최신관서도 예치 명의자지만 예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예치를 의뢰인이 개업금 명의 예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랬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를 개업금 명의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 예치해야 한다는데 요구해도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38번 금쟁이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